안녕하세요. 분석센터장 K입니다. 다들 A매치 휴식 기간 잘 정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이어지는 대표팀 경기들에 개인적으로는 많은 기대를 안고 준비했습니다. 영상 제작 경기 이외 해외 리그 축구나 국내 스포츠 및 프로토 등록 경기들의 세부 분석과 결장자 정보 등 경기 시작 전 최종 조합 배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일 경기는 프로토 138회차 네이션스 리그 덴마크와 스페인의 매치입니다. 먼저 덴마크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며 2위를 굳히고 싶은 싸움입니다. 상대인 스페인이 이미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지은 상황에 1위를 수성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를 잡아야 혹시 모를 6차전 단두대 매치에 변수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을 상대로 최근 맞대결 8경기 1승 7패의 처참한 상대 전적을 가지고 있고 21세기를 통틀어도 홈에서 승리 자체가 없었던 상성입니다. 그나마 조직력 자체는 유럽에서도 손에 꼽습니다. 특히 홈에서 마지막 멀티 실점은 2021년 6월 벨기에와의 1대2 패배뿐이었으며 이후 22경기를 치르며 연속 1실점 이하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70%가량인 14경기에서 클린시트를 기록할 만큼 벽을 탄탄하게 유지해왔습니다. 역시나 핵심인 안데르센을 필두로 구축된 센터백 라인의 활약이 대표팀에서 유독 빛나는데 이번 경기 상대가 얼마나 진심으로 나올지 모르겠다만 제대로 뚫으려 한다면 정말 실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전개에서는 바와 에릭센이 있는 오른쪽이 주축이라 중앙까지 넓게 쓰면서 상대를 압박하는 덴마크인데 정말 안타깝지만 스페인이 자랑하는 측면 수비가 맞대어서는 왼쪽입니다. 쿠쿠레야와 루이지의 거머리같이 들러붙는 수비는 덴마크가 뚫어내는 것에 정말 어려움을 느낄 것이며 현재 화면상의 예상과 같이 기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스페인이 일부 로테이션을 돌려주기를 희망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스페인은 이번 경기에 키를 쥐고 있습니다. 이미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지은 상황에서 로테이션 여부를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야말이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 속에 전력 손실이 크다는 체감은 할 수밖에 없으나 야말이 없을 때도 자리를 굳건히 했던 올모와 니코 윌리엄스가 지난 A매치 기간 당시 부상 부재를 딛고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측면 전략이 약해진다는 생각을 할 수 없는 풀스쿼드에서의 스페인인데 현재 스페인은 일찍이 선수들의 많은 경기 수로 인해 피로도가 심하다라는 불만을 표출하기로 했으며 이를 컨트롤해야 하는 입장의 출전 시간 조율은 어쩌면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지우기 힘듭니다. 그래도 스페인은 최근 14경기 12승 2무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고 이번 대회 단 1실점만 가져가는 철벽을 치고 있다 보니 당연 명실상부 유로 우승과 올림픽 우승까지 겹쳐 유럽 1위의 자리를 이번 대회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난 5경기를 치르며 75분 이후 5골을 넣으며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덴마크가 두드리려고는 할 테지만 라인이 높아진 틈에 스페인은 한 번에 치고 들어갈 속도와 기술이 있다 보니 어쩌면 이번 경기의 원정이라는 불안 요소와 여러 로테이션 변수까지 있어도 정배당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근거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미 홈에서 맞대결 당시에도 25개의 슈팅을 때리는 공격성은 보여주었고 결과는 1대0으로 고전을 했지만 마무리 능력을 감안한다면 이번 경기도 덴마크에게 무득점으로 막힐 것이라 생각하기에는 너무 막강한 스페인입니다. 결과 예측을 해본다면 이번 경기는 스페인의 공격이 과연 얼마나 전반부터 날카로울 수 있을지를 가려내는 경기입니다. 현재 스페인의 스쿼드는 야말이 빠지기는 했으나 부상 복귀하며 지난 3라운드와 4라운드에 소집되지 못했던 올모와 윌리엄스가 합류했고 전력상 문제가 되는 바는 전혀 없는 와중 선수들의 시즌 동안 너무 많은 경기 수로 피로도를 느끼고 있다는 바를 일찍이 밝혔다 보니 토너먼트 진출 확정을 지은 현재 끝까지 무리시킬 명분이 크지 않다는 것이 변수입니다. 그렇기에 홈에서 지난 22경기를 치르며 14번의 클린시트와 함께 단 한 번도 멀티 실점이 없었던 덴마크의 수비 조직력이 전반전을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번 경기 후반전 분위기는 덴마크가 일부 주도할 수 있는 턴이 찾아올 것이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점유 능력 자체가 워낙 뛰어난 스페인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경기에서 스페인이 패배하는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결과가 0대1이냐 1대2냐 어느 선을 정해야 하고 어느 후보가 모두 이곳에서 갈릴 수 있다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홈에서도 1대0으로 극후반까지 고전했던 스페인이기에 원정 기대값도 떨어집니다. 다만 전력은 0대2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보니 주력은 언더를 고려하게 될 것이며 개인적으로는 홈에서도 1대0 경기를 펼친 스페인이다 보니 이번 경기도 1핸디물을 노려봅니다. 다음 경기는 스위스와 세르비아의 매치입니다.
먼저 스위스는 승강전 기회를 잡는 3위라도 노려보기 위해서는 이번 경기를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골득실까지 따라잡으려면 매우 공격적인 운영을 해야만 하는 이번 경기이고, 홈에서 경기력이 확실히 개선된다는 스위스의 강세는 어쩌면 자신감을 조금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최근 홈 20경기를 치르며 10승 8무 2패로 패배 비율은 단 1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의 패배는 모두 스페인에게만 당한 경기였다 보니 유럽에서 스위스의 홈 명성은 어느 정도 알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는 조금 다릅니다. 아칸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자카의 존재감에 더 많이 의식을 하실 수도 있는데, 스위스의 뿌리는 아칸지입니다. 중앙 센터백으로 코벨과 골키퍼 빌드업 및 파이널 서드 빌드업의 시작을 모두 도맡아왔고, 전진 패스의 길을 뚫어줘야 하는 첫 단추와 같은 아칸지인데, 빌드업과 수비에서 아칸지가 없어진다는 것은 절대적 전력 손실을 의미합니다. 지난 맞대결에서 세르비아 원정임에도 더 압박하는 모습으로 PK 실축이 있기 전까지 기세는 충분히 괜찮았는데, 이번 경기도 공격에 있어서는 더 주도성을 보여줄 수는 있겠으나 결국 상대의 포워드 라인의 마무리가 워낙 견고한 축에 속하는 발을 무시할 수 없고, 이번 대회 어느덧 10실점을 하며 수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비판받고 있는 스위스가 아칸지까지 없다만, 결국 스위스는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 더욱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려야 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경기입니다. 반대로 세르비아는 스페인에게 녹아내리며 넘지 못한 경기를 이번 스위스 원정에서 만회하며 최종 덴마크와의 2위 단두대 매치를 가지고자 합니다. 세르비아는 이번 경기에 승리 외에 다른 선택지 혹은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스위스 상대 최근 7경기 1승 3무 3패로 불리한 상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원정 4경기 연속 승리 없이 2무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세르비아는 정말 강한 공격성을 보여준다만 집 밖에서 좋지 못한 모습은 분명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는 미트로비치가 정상 합류하기는 했으나 아릴랄의 파트너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조력자를 잃은 미트로비치이지만 사마르지치와 블라우비치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일 뿐더러 지난 스위스전화 홈경기의 평점 자체는 좋지 못했으나 루키치도 만일 위와 같은 포지션에서 임무 수행을 한다면 더욱 괜찮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끈질긴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골결정력에 있어서 확실히 우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최전방 자원을 가지고 있는 세르비아는 성급히 라인을 초반부터 올리지 않을 테고, 상대 실수를 노려 한 번에 찌르고 들어가려는 움직임이 전반에는 나올 수 있다 보니 점유는 밀릴 수 있음을 염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창끝이 날카로운 것은 분명한 만큼 이번 경기에 책정된 배당은 동기부여까지 있는 세르비아를 너무 과소평가했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결과 예측을 해본다면 이번 경기는 스위스에게 강한 정배당이 책정된 경기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스위스의 승리를 예상하기 쉽지 않은 경기입니다. 분명 지난 맞대결 당시 자책골과 함께 기세를 넘기고 미트로비치에게 쐐기를 맞아 패배를 하기는 했는데, 경기 내용적으로 스위스가 주도를 한 것은 사실이었다 보니 이런 배당이 나왔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 세르비아도 치열하게 들러붙는 플레이로 스위스를 충분히 괴롭혀주었고, 이번 경기에서 원정이지만 덴마크와 최종전 2위 단두대 매치를 성사시키기 위해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최전방 전력에서 절대 밀리지 않는 세르비아의 결정력이 이번 대회 수비가 완전히 무너진 스위스를 공략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수비의 중심이자 수비에서부터 이어지는 빌드업을 총괄하는 아칸지가 없는 이번 경기이다 보니 스위스는 파이널 서드 라인에서 나오는 상대의 압박에 의한 실책이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당연시 주력은 1핸디페로 세르비아의 승무를 함께 공략하는 접근이 될 것이며, 개인적으로는 4경기 10실점으로 아칸지와 함께여도 무너진 스위스의 수비를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 이번 경기는 과감하게 세르비아의 역배당 승리로까지 노려보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